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가 돌이 같 지나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이하고 어이없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워낙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게 뻔하니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없는 형편의 엄마는 어렵사리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서 장학금과 기관의 도움으로 후원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인연이 닿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집안도 아니었고 내세울 게 없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부유한 집 아들이었고 딱 봐도 귀티가 좔좔 흐르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면서 막장 드라마처럼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이고 인자하신 시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가정 형편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 마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며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죠. 그렇게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하기로 하고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괜히 못난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 한다고 고생이 많아. 우리 새아가 많이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식구가 없어서 그런지 북적거리면서 사는 게 좋은걸요? 이렇게 어머니도 맨날 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시댁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 기특하구나. 뭐 필요한 건 없니? 네, 괜찮아요. 이모님도 잘 챙겨주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다니 다행이구나. 저희가 오히려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앞으로 살면서 저희가 효도할게요. 짐이라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작은 애가 언제 장가가나 했더니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같이 살면서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하지. 혹시라도 동훈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아주 혼을 내줄 테니까. 네, 그럴게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식사 자리하면서 얼굴을 익혔는데 시어머니와 매우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속 주인공과 이미지도 매우 비슷했고요. 그에 반해 손이 동서인 형님은 첫인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생긴 것 자체도 뮤지컬 배우처럼 인상이 도드라졌는데 성격이 쾌활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행동도 대범했거든요. 점잖은 아주버님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살게 되면서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동서, 이제 시댁살이 하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서가 거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가야 하냐고. 이모님이랑 마음 맞춰서 집안일 좀 잘해봐. 아, 그런 거였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내가 굳이 안 가도 알아서 동서가 잘해줄 거라 믿어. 그나저나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빨리도 물어본다. 이런 건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랫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네?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셔요. 난 호텔이나 미슐랭 인증받은 곳 아니면 안 가. 워낙 고급 입맛이라 까다롭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형님이 원하시는 식당 같이 가요.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그러던가, 그나저나, 동서는 없이 살아서 이쪽 세계랑은 거리가 멀지? 평소 하고 다니는 브랜드 있어? 아,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브랜드 안 따지고 제 눈에 예쁘면 그만이랍니다. 그럼 명품도 없어?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구나. 싸구려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명품 사봤자 아낄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물 받은 거 말고는 잘 안 찾게 되기도 하고요. 동서가 뭘 모르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랑 수준도 안 맞고 너무하네? 우리 만나는 건 생각해보자.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겸상하기도 힘들겠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뭐, 없이 자랐으니까 내가 쿨하게 이해해줄게. 차차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수고해. 난 미용실 가야 해서. 저는 형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현실적인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날까봐 쉬쉬한 것도 있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신혼을 즐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도 자주 다녀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도 다녀오고 원만한 사이로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쉬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동서는 여태 그걸 몰랐어? 전주에 알아서 장보고 음식할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굼떠? 글쎄다. 이번 명절에는 좀 쉴까 하는데 음식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쉬는 게 어떻겠니? 왜요,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 동서는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나서. 어머니, 왜 음식을 안 하시는데요? 왜냐니 원래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잖니. 밥도 집에서 먹을 필요 없다. 어디 식당 하나 예약해서 먹자. 이번엔 너희들끼리 여행을 가던 집에서 쉬던 알아서 해. 어머니, 새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니죠. 늘 그래왔듯이 음식도 하고 손님 오면 대접도 하고 그래야죠. 안 그래도 오려는 사람들한테 미리 추석 선물 다 돌렸다. 어머, 어머니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너랑 상의하고 말고가 뭐 필요하니? 내가 이번엔 음식하기 싫어서 그런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 나도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가 이래서 금방 집안일 배우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명절마다 다 했는데 동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요? 너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이상하구나. 명절 때 음식한 거 내가 하라고 했니?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사 먹자 해도 네가 굳이 거들어서 음식한 거잖냐. 그래도 그렇죠. 저는 기분이 나쁘네요. 동서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형님,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식당이나 알아보거라. 애들한테 연락해서 일정 조율도 좀 해보고. 이모님도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모시고 식사하는 편으로 준비하자.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잖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식사 약속이 있던 당일 우연히 도우미 이모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운전기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짐을 미리 싸둘 테니 시간 맞춰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리에 도우미 이모님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방금 통화하신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막내 사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 방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입원을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모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다 들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짐 싸는 건 뭐고, 입원은 왜 하시는 거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사실 사모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정밀검사 소견이 떠서 지난주에 검사 받고 오셨거든요. 근데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나와가지고요. 네? 종양이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셔야 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대요. 아니, 왜 도대체 숨기시는 건데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사모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작은 사모님, 큰 사모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 의지로 그러시는 거니까 따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별다른 내색 안 해주셨으면 해요. 사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라는 게 이렇게 무지하다니.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작은 사모님 탓도 아니고. 원래 나이 들면 몸 한두 군데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의례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별거 아닐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 내색은 안 할게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고 가슴 부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암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멘붕이 왔고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모른 채 하고 어렵사리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결국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오거라. 무슨 일 있니?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모님이 부탁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 왜 숨기셨어요? 아,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들었죠.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자식들 걱정시켜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별거 아니야. 난 괜찮다? 어머니도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왜 그런 걸 혼자 감당하세요? 저도 있고 그이도 있고 아주버님 내외도 있고.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근데 세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조만간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도 작성해야 하거든. 유언장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는다는 소리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꼭 죽음을 앞두고 재산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내일 모레면 70이고 조금씩 나눠두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함구하고 있을게요. 일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우리 며느리가 눈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다. 연휴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물혹 같은 거여서 간단한 시술로 없앴다고 하네요. 크게 한숨 돌리며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 정리에 들어가셨어요. 변호사와 따로 독대하여 진행하신 일이나 내용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던 중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알고 보니 제가 임신 7주 차에 심한 빈혈기가 있어서 쓰러졌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크게 기뻐해줬고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동서는 참 예의가 바닥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임신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지 왜 동서가 먼저 하고 지랄이냐고. 그리고 우리 그이 병원으로 다니더라? 누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동서는 수치심도 없어?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안 거고 실려간 응급실이 아주버님 병원이었어요. 다른 병원 다닐 바엔 그 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따로 병원 안 옮기고 다니는 거고요. 위선 떨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부러 시댁살이 하는 것도 다 물려받을 재산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절 뭘로 보신 거예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 동선의 엄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다며? 그런 사람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지금 저희 엄마 모욕하시는 거예요?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양심에 찔리니? 애초에 돈 노리고 서방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부류들 내가 아주 잘 알거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이고, 무서워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배운 게 없어서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고 사람 패는 거 아니야? 형님, 저 많이 참고 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어머니고 뭐고 가족들한테 다 떠벌릴 거예요. 이제야 성깔 좀 부리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몇 년을 같이 산 내 말을 믿는지 1년도 안 된 네 말을 믿는지 어디 한번 해보라고. 가짜는 게 어디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매일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형님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와서는 돈 노린 거 아니냐. 남편 아이 맞냐며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는 그동안 형님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캡처해 모아두었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가라앉으니 몸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먹는 족족 토했었는데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말이어서 시댁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형님이 보약을 들고 찾아왔어요. 하필 가족들이 모두 다 외출한 틈이었고 찝찝했지만 차 한 잔 내주며 응대하게 되었죠. 동서, 아직 배도 안 나왔네? 혼자 아주 팔자가 좋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시댁에 마음대로 못 와? 내가 오는 게 달갑지 않나 봐? 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애 떨어지는 약 지워왔으니깐 얼른 먹어. 이게 뭐예요? 귓구멍도 막혔니? 애 떨어지는 약이라니까? 그러게 누가 나보다 임신을 빨리 해?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지식인? 내가 너 애초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구린내 나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 형님, 어떻게 저한테? 닥쳐. 내 말 안 끝났어. 수준도 안 맞는 년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숨기지 마. 시어머니 예쁨 받으니까 좋아?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거든요. 제가 없이 산 건 맞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세요? 네 꼬락서니가 그렇잖아. 내가 안 미워하게 생겼니? 아무튼 닥치고 이 약 먹어.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라고요. 재산 가로챌 생각 말고 약 먹고 애 떨어지면 알아서 이혼하고 집 나가. 형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야, 이 집이 네 집이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당장 입 벌려. 내가 이 약 쑤셔 넣어줄 테니까. 대가리에 총 맞았나 제정신이 아니네.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네요.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경찰이든 뭐든 부를게요. 아이고, 무서워라. 안 그래도 난 모임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 이 약 꼭 챙겨 먹고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 저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두고 있었고 홈캠도 있었기에 관리인한테 말해서 영상도 다 모아놓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형님이 지어온 보약의 성분 의뢰를 맡겼고 정말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성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언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밥 다 먹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까발렸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고 저를 비롯해 아이의 목숨이 위험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놓고 저한테 약을 갖다 주는데 아이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말하며 증거를 들이밀자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형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치더군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고 아주버님은 발악하는 형님의 뺨을 한 대 치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너 왜 이런 거 미리 말 안 했니? 이게 보통 일이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짜고짜 말씀드리면 제 입장만 난처하고. 그래도 그렇지. 몸은 괜찮은 거냐? 아이는 무사하고? 네, 아이는 괜찮아요. 당신도 놀랐죠? 그럼 지난번에 쓰러진 뒤로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형수님이 이런 짓을 하시다니.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증거도 없고 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수모겹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당장 분가할 준비해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가족들이 알았으니까 위험할 일도 없고요.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질 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괜찮아, 여보.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세아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슬슬 배도 불러오고 너 빈혈도 있어서 몸이 말이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몸에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 관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몸조리나 제대로 하자. 내가 에스테틱 끊어줄 테니까 마사지도 다니고 그러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일 연락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죠. 형님은 이혼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와 이럴 순 없다며 행패를 부리기 바빴습니다. 제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결국 보안요원에 연행되어서야 잠잠해졌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님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 저에게 연락해서 폭언을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집안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며 시어머니가 협박하니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동안의 소란이 잦아들고 우연히 시어머니와 앨범을 보는데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에 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를 어린 시절부터 후원해준 후원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터라 꼭 기억해야지 싶어 어렵사리 한 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분실을 하고 말았죠.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 속 저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아, 내가 오래전부터 재단 통해서 후원하는 일이 있어. 20년쯤 됐을 건데 이때 후원하던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응? 무슨 소리니? 너를 기억 못하다니? 사진 속 이 여자아이가 바로 저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니? 어머니 저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래도 후원 받으면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후원자가 누군지 알면 나중에 커서 꼭 은혜를 갚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이니? 네가 이 여자애야. 내가 특별히 예뻐했던 아이거든. 어쩐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니. 제가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후원자 얼굴을 잊고 지냈어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때 사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사실 나도 비슷한 처지란다. 그래서 더더욱 애정이 갔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 그러게요. 어머니, 늦었지만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 도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잘 컸네. 잘 컸어. 내가 다 뿌듯하구나. 앞으로 살면서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갚아나갈게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아휴, 우리 새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저는 몇 개월 뒤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더군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멀리 사니 가까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 집에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넓은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한다며 흔쾌히 친정엄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건물 1층에 생선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마무리 짓고 형님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고 아주버님은 이혼의 아픔을 견디겠다며 1년간 해외 연수를 떠나셨죠. 저도 몸조리가 끝나면 커피 관련 공부를 하고 카페 창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재단 일을 조금씩 인계받고 있고 카페의 수익금도 후원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만큼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앞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하하호호 웃을 날만을 기약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웹 디자이너입니다. 제게는 결혼 초부터 참견하길 좋아하는 시모가 있었고 매일 하는 잔소리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었는데요. 최근 그런 시모를 혼내주고 아랫사람 부리듯 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어머님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드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어머님은 집 비밀번호 같은 거 모르셔야지.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신경을 안 써? 미안. 그래도 엄마가 집에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계속 묻길래 못 알려준다고 하니까 가족인데 비밀번호를 왜 숨기냐고 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뭐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도 있는 부부 집에 그렇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거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그리고 저번만 해도 어머니 우리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셨던 거 기억나지? 문 닫으시긴 했지만 씩 웃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셨던 거. 나 그거 아직도 기억나고 있거든?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치고 힘들다니까. 뭐든 일 저지르실 때마다 내내 하면서 순종하니까 점점 선을 넘으시네. 엄마가 좋은 뜻으로 방문한 거였는데 그런 상황 봐서 민망하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그냥 꺼낸 것뿐이야. 우리 엄마, 나 고등학생 때 아빠 돌아가시고부터 얼마나 힘들게 나 키웠는지도 말했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자. 당신을 어머님이 힘들게 키우셨다고? 둘째인 당신은 신경 안 쓰고 첫째인 아주버님만 챙겨서 서운했었다며. 그래도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건 맞으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 키운 건 맞고. 솔직히 어머님이 당신 이 집 말고 지원해 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 결혼도 못하고 백수로 있는 아주버님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집 지원해 주셨고 대학 등록금도 당신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다면서. 형은 공무원 공부 중이기도 하고 자리 좋은 곳이라야 공부가 잘 된다니까 그렇지.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고 4년이 지났어. 아주버님이 대학 졸업하고도 4년 넘게 공무원 공부하면서 백수 신세로 지내고 계시고 당신이 법무사 시험 합격하고 잘 나가니까 이제야 내 아들 이러시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던 분이 어머님이셨는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만해. 그래도 나 키워준 사람이잖아. 그래도 당신이랑 나랑 사는 집인데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는 거 불편하거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집만 오가시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당신 몸에도 해로운 튀김, 밀가루 음식 자꾸 먹이는 바람에 아토피 같은 거 생기잖아. 내가 이걸로 뭐라고 하니까 계속 먹으면 적응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시고.
게다가 당신이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야? 과일 사올 때마다 어떻게 그걸 사오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렇지. 먹고 나면 울긋불긋 올라오고 목 붓고 그런다며. 털만 만져도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 생기는 사람이 왜 말을 안 하고 있어? 어머님도 그래. 아무리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면서 그런 걸 모르시지? 뭐, 알레르기가 크게 심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목 조금 붓고 마는 정도니까. 어쨌거나 당신이 엄마 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겠어. 앞으로는 좀 자중해달라고 말할게. 우리 애 민철이도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전해줘. 부모 일 오랫동안 해오셨다는 거 알겠는데 요즘 건강 상식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하시잖아. 아, 민철이한테 씹던 음식 먹인 거? 안 그래도 그러면 애한테 해롭다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렇게 주의를 당신이 줬다는 거 알지? 아는데 최근에도 또 그러시더라.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아 달라 말씀드렸더니 어릴 땐 다 그렇게 자랐다면서 전혀 알아들으시려는 기색도 없어서 정말 황당했다니까.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엄마한테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뭘 하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치를런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 심지어 제가 아들을 출산하여 돌이 지날 동안에도 안부 한 번을 묻지 않으셨던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부터는 부쩍 관심이 많아지시고 참견을 하시게 되었죠.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 역시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온도 차이 때문에 황당하기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공간에 불쑥불쑥 들이닥치는 것까지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불편에 대해 얘기를 해도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얘, 철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집 비밀번호를 대체 왜 못 알려준다는 거니? 철훈이가 이미 허락한 얘기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냔 말이다. 어머니, 집 비밀번호라는 게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녁도 차려놓고 밥도 차려놓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설마 둘이 부부관계 하는 것 때문에 민망해서 그러니? 얘, 그런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눈치가 있지. 그렇게 부부관계 하고 있다 싶으면 모른 척하고 바로 빠진다. 아니요, 어머니. 얼마 전에도 집에 둘이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참견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는데요. 배려를 해줘도 너는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바라고만 있니? 그리고 우리 철훈이가 엄마 사랑 필요한 애인 거 모르냐? 넌 왜 사사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네가 사는 그 집을 누가 장만해줬는데. 그 돈이 다 내 돈이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집 살게 해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님 도박하고 그러시느라 모아놓은 돈 별로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랑 그이 결혼할 때만 해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망한 이야기지만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돈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지원 못 해준다고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나는데 나중에 집 장만해 주셨다는 얘기 그이한테 듣고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날 의심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도박해서 땄다고 생각하면 될 일 아니냐? 지금 그게 이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니? 어찌 됐건 돈 주셨던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하지만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용돈 꼴랑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여튼
너는 거리 두면서 생색내는 것만 아주 1등이구나. 이렇게 시모가 친해지려고 집에 자주 들르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집 장만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하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네가 애 돌보는 것도 도와줬잖니. 애 돌보면서 집안일 하랴 정신없는데 어머님께서 자주 들이닥치시니까 저도 불편해서 그러죠. 내가 보모 일만 10년 넘게 해오면서 애 돌보는 건 도 같은 사람이다. 애들 돌보는 일로만 따지자면 너보다 한참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애를 돌봐주겠다고 집에 방문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어머님이 애 돌봐주신 덕분에 편하고 좋은데 계속 참견을 하시고 말을 거시잖아요. 디자인 일하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간이 짜다, 수건은 소독하냐, 애는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등등 계속 말을 것이니까요. 제가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시기도 하고. 내가 말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너 설마 철운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 집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니? 바람 피우는 데에 내가 방해가 된다, 이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거 아니면 집 비밀번호를 말하라는 얘기다. 네가 거리낄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서 남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눈치가 보인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참견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나날이 힘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웹디자인 일을 노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한 번은 제가 밤을 새워서 의뢰받은 웹디자인 일을 끝마치고서 자고 있었는데 이것 보라며 노발대발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절 흔들며 깨워대길래 무슨 불이라도 났나 싶을 정도였죠. 무슨 일인가 하여 감기려는 눈을 억지로 떠보니 시어머니가 제게 큰 소리를 지르며 오만 난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불명확한 발음의 말들을 찬찬히 듣고 있자니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며 대낮부터 잠을 퍼질러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집에 잠시 들어왔었던 남편이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죠. 엄마, 대낮부터 지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다른 이웃에 다 들리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넌 신경 쓸 거 없다. 집에는 왜 돌아왔니? 지금 출근 시간 아냐? 서류 놓고 온 게 있어서 챙겨가려고. 그보다 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중재를 하든지 하지. 너는 끼어들 필요 없다. 예, 너 한번 대답해 보거라.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잠이나 처자고 있었잖니. 대체 무슨 속셈이냐, 응? 너 이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잠이나 처자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웹디자인인지 뭔지 일하는 거 절대 허락 안 했을 거다. 우리 철훈이만 밖에서 일 시키고 너 이렇게 누워있는 꼴 나 절대로 못 본다. 애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회사를 당장 나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란 말이다. 어머님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일 받은 것들이 많아서 밤새도록 작업하고 이제야 잠든 거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이 못된 거사. 보나 마나 우리 애 계속 부려먹으면서 집안일도 빼먹었을 게 뻔하지. 아이고 속 터져서 원. 너 철훈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집 비밀번호 알고 들락날락하는 거 절대 거부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나는 네 말 절대로 못 믿는다. 알겠니? 어머님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엄마. 집사람 말 덮어놓고 의심하지 마. 정말로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는 거 맞아. 내가 봤을 때도 밤새서 일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설령 사람이 낮부터 잔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먼저 거짓말을 하고 사람 기만해 놓고 의심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안 되겠다. 내가 철훈이 생각해서라도 이 집에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여기서 눌러 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철훈이 너도 마누라라고 편들지만 말고 이 어미 편 좀 들거라. 제가 소파에 기절하듯이 잠든 모습을 보고는 제가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농땡이만 부린다면서 오만 난리를 친 시어머니. 결국에 저희 집에서 살겠다면서 난리를 부렸는데요. 더 속이 터지는 것은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꺾인 채로 결국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집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그걸 또 알려주면 어떡해? 어머님이 지금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나 사사건건 태클 것이고 감시하는 상황만으로도 힘들어. 그런데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오시기까지 한다고? 그럼 나 정말 숨 막혀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여보. 그런데 엄마가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집 팔고 이 집에 눌러 살겠다고 하잖아. 아들 된 도리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우리로서도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 차라리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는 건 철회시킬 수 있었으니까. 이게 최선이야. 어머님 고집 한 번 들어드리면 다음에는 더 심한 거 요구하실 텐데. 나중에는 공부한다고 틀어박혀 있는 아주버님 드리겠다고 하실지도 모르지. 애까지 딸려서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야 만족하겠어?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가 옛날처럼 도박해대고 인생 더 막 살 거라고 하는데 답이 없잖아. 도박이야. 이미 하고 있으신 상황 아니었어? 본인 입으로 도박하고 다닌다고 대놓고 말하시는 분인데 무슨. 그리고 당신만 아들이야? 아주버님도 공무원 공부한답시고 자취하고 있으시잖아. 거기에 신경도 쓰실 겸 같이 사시면 되는 문제 아니야? 왜 당신한테만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 말은. 형,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백수로 지낸 세월만 거의 10년 다 되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나한테 집착하는 모양이야. 당신이 이렇게 자꾸 착하게만 구니까 어머님이 호구 취급하는 거잖아. 당신 이거 정말 모르는 거야? 미안. 그래도 엄마잖아.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나를 호구 취급하는구나. 내가 집에서 일하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깔짝대면서 집안일 나태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머님 시켜서 나 괴롭히려는 거잖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 힘들어하는 거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엄마가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니까? 제발 오해하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응? 아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어머님이 당신한테 집착하고 우리 부부 생활에 참견하시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나 친정으로 가 있을 거니까 어머님인지 나인지 당신이 알아서 선택을 해. 세상에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없고 참고 넘길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여보, 진정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응? 아니, 더 말할 것도 없어. 매일같이 잔소리해야 되는 시어머니. 나는 이제 더 못 참아. 당신 법무사 합격하고부터 나 쥐 잡아먹듯 구시는 시모더는 힘들다고. 제발 찾아오지 마시라고 용돈도 찔끔찔끔 올려드렸더니 이제 다달이 10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 이것도 부족하다고 눈치 주시면서 사람 피 말리는 거 더는 사양이야. 저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양보만 하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양보하고 온건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남편의 태도는 존중할 만한 것이었지만 선을 넘는 상대에 대해서까지 참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라도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저의 행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남편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저의 친정집에 방문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죠. 나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어휴, 술 냄새. 하지도 못하는 술을 뭐 이렇게 마셨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야밤에 친정까지 다 오고. 당신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 사실은 형이 오랫동안 백수 신세라 엄마를 챙겨줄 입장이 아니잖아. 아무리 엄마가 형만 애지중지했다고 해도 말이야. 솔직히 나라고 그런 엄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겠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뭐? 어머님이 당신 친모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당신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신경 쓰길래 나는 당연히 친엄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왜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안 했어?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학대받았는지 말했잖아. 형이 입던 옷 새 것들이지만 나는 항상 물려받아야 했고 동생이란 이유로 계속 양보하기만 했었던 거. 근데 나도 법무사 시험 한창 준비하던 중에야 알았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친엄마가 나 찾아온 일이 있었거든. 그때서야 알았지. 그래도 나는 엄마가 자식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가 해왔었던 행동들이 다 차별이었다는 거 알게 됐어. 그럼 친어머니랑은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응, 당신한테 말은 못했지만 지금도 교류 중이야. 워낙 나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나는 엄마라 솔직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친엄마라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어머님이 당신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 물론 내가 법무사 합격하고 나서부터야 엄마 태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 그런데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내가 돈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니까 이제야 아들아들 하면서 신경 쓰는 걸로밖에 안 보여. 실제로도 당신이랑 결혼할 때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했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우리 피 말리게 하는 것도 용돈 더 달라는 속셈인가 싶을 때도 있고. 맞아. 혼수하는 거 당신이 얼마 하든 신경도 안 썼었던 분이야. 또 집 장만하는데도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집 장만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줬다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머님이 해주신 거 아니었어? 엄마가 채면 안 산다고 하길래 내가 거짓말해 주기로 했었던 거야. 내가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고. 세상에, 그러면 어머니 진짜 너무하셨다. 당신을 그렇게 막 대하고 한 푼 도와준 것 없이 살아왔었던 거잖아. 친자식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해주지도 않은 집을 나한테는 떵떵거리면서 내세우시고. 성공했다고 엄마 모른 채 하면 나쁜 자식이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어서. 차마 엄마한테 모질게 행동을 못했었던 거야. 그런데 돌이켜보고 곱씹어 볼수록 당신한테 하는 행동이며 말하는 거 볼수록 정이 떨어져. 솔직히 친모까지 찾은 거 알면 어떤 표정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본인이 차별 안 해왔었다고 했는데 그것들 죄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이렇게 갈등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지.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한마디로 당신 어릴 때부터 친자식 아니란 이유로 아주버님이랑 당신이랑 차별해 왔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야 당신이 좀 잘 나가니까 엉겨붙은 거란 얘기네.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인지 정말 잘해주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매달 용돈 100만 원 드리고 있는데 그 돈에서 쪼개서 또 형한테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형한테 용돈 따로 주고 있는데도 말이지. 그래서 나 더 이상 호구처럼 사는 거 안 하려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용기가 부족했어. 엄마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어주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응? 저는 남편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심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호구처럼 휘둘려 왔었던 인생을 변화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공감도 갔죠.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집을 장만해줬다는 것에 부채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는 죄책감이라든가 빚지는 듯한 기분을 가질 필요가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모르는 시모는 얼마 뒤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 다시금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우리 철훈이 내버려두고 친정 갔다며?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애가 혼자서 지내는 동안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데 건강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거냐? 어머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당분간 저랑 남편이 따로 지낼 수 있게 배려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섬세한 애다. 스트레스 받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 설치는 애란 말이다. 이 와중에도 사과 없이 말대꾸하는 너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싶구나.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너 때문에 불안증 생길 철훈이 엄마로서 어떻게 내버려 두겠니? 이제 앞으로 우리 안방에서 셋이 같이 자자꾸나. 저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달라붙고 집착할 때마다 저랑 남편이 용돈 올려주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가족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괜한 고집 부리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수작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요. 뭐? 너 다시 짓거려봐라. 지금 뭐라고 그랬니? 수작. 내가 철훈이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그러는 척 한다는 거니? 뭐가 됐건 싫다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르기 싫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어디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 내가 네 시모다. 싫으면 네가 나가서 자든가 이거 사. 내 아들이랑 나랑 사이 떨어뜨려 놓을 생각 하지도 말고. 싫은데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철훈이 엄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대하면 철훈이는 너를 곱게 볼 줄 아니? 우리 법무사 아들이랑 이혼하고 피눈물 흘려봐야 네 잘못을 깨달을 거냔 말이다. 어머님, 제가 싫다는데 뭐 어쩌실 건데요?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던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그게 뭐니? 또 헛소리 했다간 봐라. 사실 그이 친아들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차별하셔 놓고선 설마 저랑 헤어지라고 명령하면 남편이 그대로 따를 것 같은가요? 협박을 하려거든 먹혀들 만한 말을 하셔야죠. 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이 얘기해줬으니까 알죠.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친모랑 만났고 최근까지도 교류 중이래요. 저도 한 번 얼굴 뵀는데 아주 교양 있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허튼 소리다. 교양 있고 좋은 사람이라니.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거나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고 있는 용돈은 이제 끊을 거예요. 어머님이 이때까지 남편이랑 저 힘들게 했었던 거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겪으려고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실래요? 그래,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니? 내가 사라져줘야 니들 속이 편하겠구나. 아예 내가 죽든지 하마. 시어머니는 성질을 내면서 얼마든지 그러라고 크게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어차피 며칠 친구 집에 지내고 있을 것이며 아주버님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온 것만 하더라도 그 속셈이 빤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이 되어 저와 남편의 집에 다시금 방문을 해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릴 테니까. 니들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돈 끄는 건 취소해 줄 수 없겠니? 하다못해 우리 첫째 병재. 걔까지 용돈을 끊으면 생활이 어렵잖니. 응? 어머님이 도박하시면서 돈 벌어봤자 기쁠 거 하나 없어요. 노동도 없이 공돈이 계속 생기는 거라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미안하다. 한 달에 10만 원만이라도 다달이 주면 내가 앞으로는 니들 귀찮게 하지 않으마. 어머님 그동안 사라지셨을 때는 이런 상황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니들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았다. 철훈이가 나랑 병재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고, 내가 니들한테 잘못했던 것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도박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던 것뿐이야. 엄마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장 도박 중독 치료부터 클리닉 등록하시고 받으세요. 꾸준히 검사 받으시고 치료 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야만 해요. 아주버님 위해서라도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 약속하마. 내가 너 생각해서라도, 우리 손자 민철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나 정말 많이 반성했다. 용돈은 못 드리지만 보모일 하시면 노동의 대가로 챙겨드릴 테니까 손자 좀 돌봐주시고요. 물론 저도 집안일도 하고 거들 거고 앞으로는 제가 고용주로서 어머님한테 잔소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 괜찮다마다. 참, 우리 병재가 공무원 포기하고 너한테 웹디자인 배워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 아주버님이 열심히 배우면 먹고 사는 것쯤이야 문제될 거 없게 해드릴 수 있죠. 대신 어머님이 제대로 안 하시고 이전처럼 저한테 괜한 트집 잡으시고 민철이 보모일 고집대로만 하시면 다 물 건너가는 거고요.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아가 고맙다. 나 용서해줘서. 정말 내가 새 사람 되도록 하마. 어머님, 제가 어머니 완전히 용서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방안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을 용서해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고요.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세요. 돈으로만 자식 대하시고 차별하지 마시고요. 엄마도 많이 반성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많이 서운했었는데. 엄마가 장남이라 형을 더 챙긴 거였지 나를 또 막 차별했었던 건 없는 것 같아. 보셨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달라지셔야 해요.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철훈아. 그날로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이며 보모 일을 도맡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에 불쑥 들이닥치던 시어머니는 집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까지 제가 지정한 대로 충실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요. 용돈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주버님의 진로까지도 저와 남편에게 신세를 지게 된 입장이니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치를 보며 잘 따르고 있네요. 솔직히 그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이제라도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시모이기에 한번 다시 기회를 줄까 합니다. 실제로도 남편과 저의 생활은 보모일이며 집안일에 능숙한 시모 덕분에 편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스맨이던 저와 남편이 선을 넘는 시모에게 도리어 강하게 나가며 본때를 보여준 사연이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